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볼 것은 디플렉션이라는 것입니다. 디플렉션은 이제 한국말로는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서 이 변이, 디플렉션에 관한 문제들 두 가지 정도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이제 shear stress라고 해가지고 응력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전단 응력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 역시 우리가 또 배우지 않았던 건데 뭐 간단하게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한번 풀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문제가 F시험에서 한두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연습 겸 그냥 우리가 좀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한 문제 정도 다루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디플렉션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먼저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이거 지금 제가 레퍼런스 핸드북에서 제가 이게 프린트를 제가 해온 거거든요. 141쪽 그리고 또 140쪽도 있어요. 140쪽과 141쪽을 보시면은 이 어떤 빔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캔틸리버 보고 여기는 뭐 여기도 캔틸리버보인가요? 예, 캔틸리버보의 위에서 뭐 이렇게 여기 써있네요. 캔틸리버보의 슬로프랑 디플렉션에 관한 이퀘이션들을 쫙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캔틸리버보의 뭐 포인트 로드가 떨어졌을 때, 캔틸리버보의 뭐 이런 등분포 하중이 떨어졌을 때, 캔틸리버보 끝에 뭐 이런 모멘트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에 관해서 이퀘이션들이 쫙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가 140페이지, 141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문제를 풀면서 다룰 것은 바로 이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141페이지만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왔는데요. 어쨌든 요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관해서 조금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디플렉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은 있는데 또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과 같이 이런 캔틸리버 빔에서 맨 끝에 1500N으로 이렇게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뭐 꽉 잡고 있지만 우리가 손에 힘을 조금 느슨하게 해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다면은 기존에 이렇게 있던 빔이 이 힘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어떤 변이가 생겼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디플렉션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플렉션이 뭐 몇 인치가 되느냐 혹은 뭐 몇 밀리미터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구조물이 안전하게 설계가 된 건지 안전하지 못하게 설계가 된 건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말 그대로 이 변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좀 과장을 해서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냈지만 사실 뭐 큰 구조물, 뭐 빌딩 같은 거, 다리 같은 거 그런 큰 구조물을 지었어도 이런 디플렉션의 그 한계치가 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뭐 5피트 아니면 뭐 10m가 이렇게 변이가 생겨버린다. 10m가 그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건물의 그 부재는 스페시픽하게 그 부재는 이제 설계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제가 이 지금 페이지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요 슬로프나 디플렉션, 일라스틱 커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대충 설명은 드렸었는데 한 번 더 뭐 오늘은 직접적으로 이 이퀘이션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슬로프라는 것은 지금 캔틸리버 상황에서 자 먼저 우리 이 문제랑 지금 얘랑 똑같이 생겼죠. 캔틸리버 보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제가 얘를 가져온 거예요. 얘와 같은 상황에서 아까와 같이 요 맨 끝에 이렇게 Vmax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P가 이렇게 때리니까 얘가 아래로 축 처질 건데 이 맨 끝에가 가장 큰 변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가장 큰 변이의 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이퀘이션을 갖다 사용하면 된다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세타 값, 그렇죠. 거기에 해당하는 이 변이 각도가 있겠죠. 그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 쓰면 되고 일라스틱 커브라고 하는 것은 이 맥스 값인 맨 끝에 값 말고 이 맨 끝에 말고 이 사이에 있는 변이 값들도 있죠.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구할 때는 이렇게 얘네를 갖다가 쓰면 되는데 뭐 얘 같은 경우는 A가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변인데 뭐 A보다 큰 변이 그러니까 요 포인트 로드가 떨어지고 있는 데보다 좀 더 밖에 있는 뭐 요 포인트에 대한 변이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써라는 거고 A보다 안쪽에 있는 뭐 여기 요 포인트에 대한 어떤 그 변이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쓰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모멘트 맥스라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 로드가 맨 끝에 떨어졌을 때 이 맥시멈 모멘트가 생길 텐데 걔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P 곱하기 이 수직거리인 A를 곱해줘서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어차피 오늘은 얘를 안 쓰고 우리 이 디플렉션과 일라스틱 커브에 대해서만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역시 캔틸리버보 2.8m짜리고, 맨 끝에 1500N으로 아래에서 위로 때리고 있고요. 얘는 지금 제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선으로 생기지 않고, 크로스 섹션을 딱 잘라보니까 46.7kg per m의 그 자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I 형광, H 형광, 와이드 플랜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틸 빔입니다. 그리고 얘에 대한 그 어떤 재료적 강성 200GPa이고요. 그 단면적 강성, 그 단면 2차 모멘트는 4680cm의 4제곱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1.2m, 그러니까 1.2m 지점이 한 여기라고 해볼게요. 1.2m 지점에 해당하는 그 변이 값은 뭐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고 위쪽으로 갈 것이냐 아래쪽으로 갈 것이냐 구해봐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뭐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보면은 상당히 쉬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저 핸드북에 이미 어떤 이퀘이션을 써서 문제를 풀라고 다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이런 변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일단 하중이 뭐가 어떤 하중들이 우리가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중이 예를 들어서 2개다 그러면은 그 그림을 2개로 나눠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하중이 3개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그림을 3개로 나눠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먼저 처음부터 해보자면은 지금 여기 이 빔의 맨 끝에 1500N이 하나 땡기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얘는 아래에서 위로 때리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얘 한번 보면은 지금 얘와 같은 상황인데, 이 P라는 지금 포인트 로드가 이 그림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때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때리고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어떤 Vmax라고 이 디플렉션의 값이라든지 아니면 일라스틱 커브의 값의 모든 값의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있죠.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포인트 로드가 위에서 아래로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변이가 이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때릴 테니까 변이 값이 아래로 내려가는 마이너스 값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 값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마이너스의 이 단위를 우리가 없애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1500N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가 떨어지는 곳의 기준으로 왼쪽은 A, 오른쪽을 B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라스틱 커브라는, 만약에 이 X라는 것이, X가 지금 이 X축인데 이 1.2m라는 것이 이제 X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A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우리의 X가 먼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포인트 로드가 떨어지고 왼쪽이 A래요. 그렇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1500N이 떨어지고 왼쪽이 A니까 A가 2.8m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2.8m인데 X가 1.2m라고 했죠. X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그 구간에 대한 값이니까. 근데 그 1.2라는 것이 2.8인 A의 그 전체적인 길이보다 작으니까 우리 결국에 이 두 번째 이퀘이션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먼저 이 1500N이 과연 1.2m 해당하는 이 빔에 어떤 식으로 디플렉션에 대한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파악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을 먼저 써주면, 뭐 1.2m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위에서 아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였으니까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빼고 쓰면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넣어줄 건데, 먼저 P라는 것은 1500N이 아래에서 위로 때리고 있죠. 1500N. 그 다음에 이 X라는 것. 자, 우리가 여기서도 역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센티미터가 있고 뭐 파스칼이 있고 여기 미터가 있고 킬로그램 있고 뉴턴이 있고, 자, 여러 가지 단위들이 많은데 항상 통일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통일을 시켜줄 건데, 나중에 이 변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한국 단위에서는 밀리미터의 단위가 나타날 것이고, 미국 단위에서는 인치의 단위, 그러니까 항상 제일 작은 단위로서 나타납니다. 그 단위가 이제 그 변이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은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항상 밀리미터나 인치로 나타내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뭐 파스칼도 있고 뉴턴도 있고 미터가 있으니까 일단 뉴턴과 미터로서 제가 먼저 다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E나 I나 여기다 다 나중에 대입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스칼이라는 것은 뉴턴 per 미터 제곱이니까 200에다가 곱하기 10의 9승의 파스칼이 되는 것이고, 얘는 다시 한번 써주면 곱하기 10의 9의 뉴턴 per 미터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뉴턴과 미터로서 이 전체적인 유닛들을 먼저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80cm 4제곱에
이거를 또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100cm가 1m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걔를 4제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밑에 센티미터의 4제곱과 얘 4제곱 날라가고 미터의 4제곱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좀 한번 해주시면 4680 4.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은 미터.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자, 뉴턴으로 했으니까, 우리 이따가 2 쓸 때 그냥 뉴턴 곱하기 미터, 뉴턴 per 미터 제곱,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자, x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x 값이니까, 미터로서 우리가 다 통일하니까 그냥 1.2 미터가 되는 것이고, 제곱이 되겠고, 밑에 6에 2라는 것은 우리가 뉴턴 per 미터 제곱으로 나타냈죠. 200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고, i라는 거 역시 우리가 미터로서 나타냈습니다. 4.68 곱하기 10의 5승이 되고 10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역시 마이너스 1.2라는 x값 넣어주고 3에 이 a라는 것이 뭐였다고요? a라는 것은 포인트 로드가 떨어지고 있는 기준으로 왼쪽의 값이죠. 지금은 포인트 로드가 이 빔의 맨 끝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a 값은 2.8m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2.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m가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무슨 말을 했냐면 항상 우리는 밀리미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1000mm가 1m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3개 2.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곱하기 1000을 하면은 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보기 쉽게 하면 0.277 밀리미터라는 것이 바로 이 1500 뉴턴으로 인해서 발생한 1.2m 구간에 의한 어떤 그 위쪽으로 발생한 그 디플렉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왜 뒤쪽에 있느냐? 상식적으로 이렇게 빔이 있는데 1500 뉴턴을 요 끝에다가 이렇게 때리면은 이 전체 모든 빔에 대한 변이는 다 플러스 값이겠죠.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때렸으니까 이 기준점으로부터 다 양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요 맨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준 다음에 풀었기 때문에 0.277mm 위쪽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디플렉션 값을 나타낼 것입니다. 자, 이게 끝일 것 같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요거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얘에 대한 자중값인데, 이 자중이 46.7kg per m라는 것은 얘가 1m면은 46.7kg이고, 그렇죠? 2m면 여기다가 곱하기 2한 그만큼의 이제 자중이 이 스틸의 무게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미 하중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2.8m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에다가 2.8m를 곱해주면은 얘가 그 몇 킬로그램의 어떤 자중으로서 얘를 꾹 누르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또 한번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요 포인트 로드에 대한 그 디플렉션 값은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냐면 하중이 몇 개인지를 발견한 다음에 그 하중에 맞춰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이퀘이션을 만들어주면 된다 했죠. 자, 우리 1500 뉴턴에 대한 거 했으니까 얘를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자중에 대한 그 등분포 하중에 대한 하중만 갖다가 따져본다면은 바로 요 그림이 되겠죠. 자, 캔틀리버 빔 여기 지금 보시면 다 캔틀리버 빔이죠. 여기가 픽스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 등분포 하중이 때리면은 이번에는 아까는 아래에서 위로 때렸으니까 모든 그 디플렉션 값이 플러스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얘를 쓰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 마이너스를 가지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1.2m 구간에 의한 1.2m 구간에 해당되는 그 디플렉션 값, 스페시픽한 디플렉션 값을 구할 거니까 그것은 바로 일라스틱 커브를 쓴다고 했죠. 이 디플렉션, 요 맥스라고 써 있는 것은 역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맨 끝에 지점에서 가장 큰 디플렉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때는 얘를 갖다 쓸 거지만 우리는 1.2m 구간이라는 스페시픽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디플렉션 값을 쓸 거니까 얘를 갖다가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보면 역시 V 1.2m 이번에 제가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중이 46.7kg per m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x 제곱 24 2y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 오메가라는 것은 등분포 하중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아까 여기다가 2.8m를 곱하면은 46.7kg이 그냥 요 가운데 떨어지는 포인트 로드로 바뀌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요 식에다 대입을 하기 위해서 이 오메가라는 등분포 하중 그 자체를 갖다가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트릭이 있어요. 자, 역시 트릭 첫 번째는 이 마이너스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게 우리가 트릭이고, 두 번째 트릭이 뭐냐면, 이 W가 이 등분포 하중의 오메가 값이 46.7kg을 그냥 갖다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뉴턴, 그리고 아까 여기도 뉴턴이죠. 그러니까 모든 뭐라 해야 되죠? 모든 그 유닛을 뉴턴으로 먼저 통일을 시켜야 돼요. 자, 킬로그램에서 뉴턴이 되려면 우리 F는 MA에서 이 F가 뉴턴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유닛만 보면요, 그렇죠? 이 M이 바로 킬로그램이었고요. 이 A라는 것이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이 가속도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여기다 곱해줌으로써 이 F라는 이 뉴턴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중이라는 것은 가만히 그냥 있는 애기 때문에 얘한테 가해지는 그 가속도라는 것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아래로 때리고 있는 중력 가속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 9.81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여기다 곱해줘야, 그래야 얘가 뉴턴 per 미터로서 그 단위를 가지고 이 오메가에 작용을 하는 그 값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역시 X 마찬가지로 우리가 1.2m 구간에 해당하는 그 디플렉션 구하고있으니까 1.2 그대로 넣어주시고, 우리 역시 다 미터로서 먼저 통일을 했기 때문에 1.2 그냥 넣는 거였죠. 그다음에 24에 역시 2라는 거 우리 아까 구했죠. 200 곱하기 10의 9승. 여기 있네요, 위에. 그쵸? 그 다음 i도 역시 4.68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의 4제곱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x는 1.2의 제곱 마이너스 4에 l은 전체 값. l은 요 l이라는 것은 이 전체 값. 자, 이거 잘 모르신다면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l이라는 것은 전체 빔의 길이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l은 2.8m고 x 또 곱하라니까 1.2m, 그 다음에 플러스 6의 전체에 해당하는 길이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계산 복잡한데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에 2.8을 주고, 네, 제가 처음에 계산을 잘못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때릴 테니까, 음수의 그런 디플렉션 값을 나타낼 것이고, 마이너스 1.0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밀리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곱하기 1000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0의 3승이 여기다 곱해지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1.0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밀리미터가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좋게 표현을 하면 0.1029 밀리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뭐냐?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1.2m에 해당하는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디플렉션은 이 1500N만 가지고 봤을 때 아래에서 위로 때리고 있고, 이 46.7kg 요 자중값으로만 인해서 발생한 디플렉션은 위에서 아래를 때리고 있는데 그 크기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토탈 전체적인 이 디플렉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위로 때리고 있는 0.277mm가 있을 것이고, 아래로 때리고 있는 마이너스 0.1029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둘을 계산을 해주시면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가 되고 0.17mm가 나오게 되겠죠. 자, 플러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위쪽을 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이 D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첫 문제라서 제가 좀 디플렉션에 대해서 뭐 개념도 좀 설명드리고, 저 이쿠에이션 보는 법들도 조금 좀 보여드리고 설명하느라 좀 오래 걸렸는데, 두 번째 문제 풀 때는 이거보다 짧게 걸릴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